Welcome back. 사회복지사 1급 공부도 쉽지 않고 분량도 굉장히 많죠. 특히 총 8과목 중에 5과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역사, 발달 과정, 그리고 각종 연도 외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매해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10문제를 출제가 되는데 법조론에 나오는 발달 과정 따로, 실천론에 나오는 연도 문제 따로 외우다 보면 머리에 엉켜서 더 외워지지 않은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단 3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 이 5과목에 나오는 것들을 3페이지로 요약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총모음한 요약 정리를 제 블로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놨고요. 특히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3페이지로 요약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3페이지 중에 총 2페이지는 외국의 우리나라 복지에 영향을 미친 영국, 독일, 미국의 복지 정책과 실천 과정들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 마지막 한 페이지는 우리나라의 복지에 관련된 연도 문제를 요약을 했습니다. 자, 러프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1페이지에는 1601년에 엘리자베스의 구빈법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빈법부터 시작을 해서 1834년 신빈민법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비스마르크가 사회통합을 위해 조입한 질병보험이 있겠죠. 질병보험. 그리고 84년 산재보험, 89년 노령 폐질연금, 질산노라고 해서 외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자, 한번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태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사론에서 나오는 근대론, 이렇게 근대기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1601년 구민법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미국 지역사회복지 태동기가 1890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 1급 총 8과목 중에 5과목에 해당하는 그 각각 시기별 구분과 연도 문제를 단 3페이지에 요약을 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1905년도에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었죠. 메사추세츠 병원의 의사 카보트에 의해서. 자, 이렇게 계속 나가고요. 1920년대에서 1940년대는 전문직 분화기가 나오죠. 사회복지 실천 과목에서 나오는 분류인데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94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를 세 페이지 중 첫 페이지로 묶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 복지 정책의 과정과 실천 과정들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역시 1차 세계대전 전에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또 다른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2페이지에 끝냈습니다. 자, 보시면 1959년 정신보건위생법, 영국이죠. 영국에서 나온 정신보건위생법을 토대로 지역사회 복지의 태동기가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1996년에 복지개혁, 미국의 복지개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1968년에 시범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허버트, 바클레이, 그리피스, 그리고 마지막 1990년에 지역사회 보호법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한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요. 한국의 복지 정책에는 1906년에 반열방부터 시작을 하죠. 반열방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 사업학과를 최초로 설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모아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이 빠뜨려야 될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더 첨부해야 될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만큼 업데이트와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종 업데이트된 부분을 제가 올린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연도 문제가 각 개 연도별로 1944년, 1947년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점선 표시한 부분이 있죠. 굵게 한 10년간 다리를 끊어서 묻는 경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981년도에 나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1991년도에 나온 영유아보육법 사이에 선후관계를 비교를 하는 거죠. 다음 보기에서 가장 빨리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은 정확한 연도를 모르더라도 한 10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먼저라고 쓰여져 있더라 라는 것을 3페이지짜리 정리 요약본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 2000년대 이후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2010년도 이후 기점으로 해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주민센터에서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실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2020년 최근이죠. 최근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이 인정된 부분까지 전 과목에 걸쳐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페이지만 빠짐없이 공부하시면 실제 기출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4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 제가 3페이지로 요약한 것들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아까 3페이지짜리 보여준 요약본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비교 정리한 부분을 혹시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해서는 매번 시험 문제에 빠뜨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 러스킨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요. 반면에 인보관은 1884년에 런던 토인비홀에서 시작이 되었죠.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가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보관은 집단 사회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2번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3번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 등으로 보았다. 4번 인보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개혁을 시도하였다. 5번 자선조직협회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여 모든 빈민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자, 정답 보시면 5번이 되겠죠.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여 모든 빈민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은 제공하는 건 아니죠. 자선조직협회는 철저히 선별적으로 빈민을 분류를 한 다음에 재생이 가능한 그런 빈민에 대해서 한해서 도움을 제공하였죠. 1번부터 보시면 인보관은 지역 집단사회 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고요. 2번 보기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 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죠. 1번과 2번은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암기하면 굉장히 좋고요. 3번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보았다. 맞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보아서 어떤 시혜적인 박애주의적인 정신에서 내가 자선을 베풀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인보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개혁을 시도하였다. 맞죠? 그 인보관 같은 경우는 3R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3R 있죠?
거주, residence, 사회조사, research, 사회개혁, reform 해서 3R이라고 해서 같이 거주하면서 어떤 이 빈곤층이 빈곤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면서 사회조사와 사회개혁을 통해서 봉사를 하려고 했던 이런 조직을 인보관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자, 기억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었죠. 자, 니은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 출간되었다. 리치몬드 사회진단은 그 플렉서너의 비판 이후에 사회진단이라는 그 내용의 이제 잡지가 전문 잡지가 이제 출간이 되었죠. 그 다음에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를 정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 등장하였죠.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험 문제가 나온과 동시에 3페이지짜리 요약집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957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순서는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옳은 것은이니까 4가지 보기는 틀린 것이 되겠고 한 가지 보기만 맞게 되겠죠. 자, 1번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영역에 배치되었죠. 맞죠?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거는 매 시험 문제마다 출제될 뿐 아니라 한 회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과목에 걸쳐 반복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1987년도 연도를 외워야 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영역에 배치되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 3, 4, 5번 풀이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언제 시행됐나요? 지금 현재 제1회 국가시험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2회 국가시험은 2004년도, 3회는 2005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3번 보기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에 실시가 되었죠. 그리고 4번 보기 한국외원단체협의회는 1952년에 전후에 우리의 열악한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그 협의회가 되겠죠. 그리고 태화여자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21년에 설립이 되었죠.